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상엔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는 걸 사회생활하면서 참 많이도 알게 된 3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줄곧 한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제가 회사에서 겪은 고충과 스트레스는 아무것도 아닌 걸 깨닫는 사건이 있어서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네요.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저희 아빠가 겪은 일인데요. 아직도 생각하면 부하가 치밀고 분노가 머리끝까지 솟아난답니다. 아빠는 근 1년 동안 마음고생이 심하셨는데요. 얼마나 충격이 크셨으면 아직도 정신과를 다니시고 계시답니다. 여하튼 지금부터 거짓을 보태지 않고 사실만을 써내려 가도록 할게요. 마지막까지 읽어주시길 두 손 모아 부탁드립니다. 저는 외동딸이에요. 엄마는 저를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합병증으로 세상을 떠나셨죠. 그리고 아빠는 회사 생활을 하시며 저까지 돌봐주시느라 고생이라는 고생은 참 많이 하셨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제가 30이 되었을 때 아빠는 40년을 다닌 회사에서 은퇴하시게 되었어요. 그때 아빠의 얼굴을 제대로 보았는데 어느새 주름이 셀 수 없이 많아 보여 속이 상했습니다. 어쨌든 저는 아빠가 은퇴를 하셨으니 이제 일은 그만하시고 쉬시길 바랬고 아빠도 그렇게 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빠는 매일같이 양복을 입고 어딘가를 다녀오셨어요. 그래서 어딜 그렇게 다니시냐고 물었더니 창업교육을 다니시고 있다는 겁니다. 이를 듣고 저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아빠를 타박했어요. 아빠, 무슨 창업이야? 은퇴했으니까 이제 그만 쉬어. 나도 내 앞가림은 충분히 하고 살잖아. 아빠는 퇴직금이랑 연금 받으니까 그 돈으로 여행이나 다니면서 삶을 즐기란 말이야. 지아야, 아빠 보고 벌써부터 놀라고? 요즘 100세 시대인 걸 모르는 거냐? 이제 65인데 벌써부터 노인네 취급하면 쓰겠니? 이 아빠는 아직 팔팔하다고. 그러면서 아빠는 여러 종이를 꺼내 어떤 창업을 하면 좋을지 저에게 묻더군요. 마음 같아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말리고 싶었는데 또 그건 저의 고집 같아서 아빠의 마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로 했답니다. 아빠, 요즘은 프랜차이즈점은 널리고 널렸어. 치킨집이 성공하기 좋다고는 하지만 너도 나도 치킨집을 여는 세상이잖아. 길거리를 100m만 걸어도 눈에 걸리는 치킨집이 두세 개는 된다고. 그래서 문 닫는 집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아. 그러니까 생각을 달리해서 남들이 하지 않는 걸 고르는 게 어때? 아, 역시 명문대 다니는 딸의 생각은 다르구나. 지아야, 그럼 어떤 장사를 하면 좋겠니? 아빠는 신이 난 표정과 말투로 물었고, 저는 신중하게 결정하자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저와 아빠는 몇 날 며칠을 어떤 창업을 할지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고, 열흘 만에 결정을 내렸어요. 아빠가 하시게 될 창업은 바로 과일 가게로 정해졌답니다. 시장과 조금 떨어진 곳에서 가격을 저렴하게 받으면 시장성이 있을 거라고 판단됐고, 과일 좋아하는 사람이 많으니 실패하지 않을 거란 결론이 나왔네요. 그 다음부터 아빠는 임대할 곳을 찾아다니며 유동인구가 많은 상가를 찾아 계약을 하게 되셨답니다. 그리고 싼 값에 거래할 과일 도매상을 찾으며 오픈 준비에 눈틀 새 없이 바쁜 날을 보내셨어요. 그렇게 한 달 동안 간판과 인테리어를 하고 가게에 수많은 과일을 배치하며 오픈을 하게 되었죠. 제가 도움을 많이 드리지 않았는데도 아빠는 혼자서 척척 해냈습니다. 그래서 전 회사의 친한 동료들과 남자친구를 데리고 가서 고사를 지냈어요. 돼지머리에 큰 절을 올리며 우리 아빠 과일 가게가 대박나게 해서 웃음꽃이 피게 해달라고 마음속으로 빌었죠. 잠시 후 남자친구가 돼지 입에 돈 봉투를 끼웠는데 100만 원이나 넣어서 많이 놀랐어요. 이에 아빠는 자네 무슨 돈을 그리 많이 넣었나? 봉투가 두꺼워서 돼지 입에 물리지도 않는구먼 하고 놀라셨어요. 아, 아버님도 참. 저도 곧 있으면 아버님 사이가 될 놈인데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죠. 앞으로 제가 도울 일이 있으면 얼마든지 말씀하세요. 지아를 위해서라면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저보다 5살이 많았던 남자친구는 대기업의 과장이었어요. 연봉도 좋고 실력도 있어서 앞날이 창창한 사람이었죠. 그런 남자와 결혼하게 된 건 저에게 아주 큰 복이었답니다. 그렇게 아빠의 과일 가게는 장사를 시작했고, 첫날부터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아빠와 남자친구,
그리고 저까지 함께 일했는데도 손이 모자랄 만큼 바빴어요. 이대로만 손님이 유지된다면 아빠의 전성기가 다시 찾아올 거라 생각했죠. 그래서 저는 매일 퇴근하면 아빠의 가게에 들러 조금이나마 손을 보태어 도와드렸어요. 제가 도착하면 문 닫을 시간이 가까워져서 많이는 못 도와드리지만 아빠의 하루가 어땠는지 수다를 떨며 기분 좋게 해드렸죠. 아빠, 가게에 진상은 없어? 요즘 뉴스를 보면 갑질이 허다하다고 나오더라고. 괜히 시비 거는 손님이나 불편하게 만드는 손님은 없는 거야? 아직까지 한 번도 그런 일은 없었어. 여기 동네 사람들은 다들 마음이 좋으시더라고. 아무래도 내가 인복이 있나 보다. 단골도 많이 생겨서 음료수까지 챙겨주는 손님도 계시다니까. 다행히 손님 중에 짓궂거나 무리한 손님이 없어서 제가 마음을 놓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장사한 지 2달이 지났을 때쯤이었어요. 그날이 주말이라 저는 아빠를 도우러 과일 가게에 나갔죠. 그런데 정말 좋은 손님들이 넘쳐났어요. 과일을 사지 않더라도 지나가시면서 아빠한테 안부를 묻는 분들도 계셨고, 저를 보고 예쁜 딸을 뒀다는 너스레도 아끼지 않으셨답니다. 그런 기분 좋은 손님들을 보며 토요일 오전 시간을 보냈고, 아빠와 간단하게 김밥으로 점심을 때우고 오후 장사를 이어갔어요. 그런데 김밥이 소화도 되기 전에 얼굴에 인상을 잔뜩 찌푸린 여자 손님이 한 손에는 뭔가 들어있는 봉투를, 다른 한 손에는 아들로 보이는 꼬마와 손을 잡고 가게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아저씨, 이 수박 아주 달고 맛있다면서요? 이거 맛이 맹탕이에요, 맹탕. 그러니까 환불해 주세요. 아빠는 곧장 수박이 든 봉투를 건네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안을 저와 함께 살펴봤죠. 봉투 안에는 거의 다 먹고 몇 조각밖에 남아있지 않은 수박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입을 열었어요. 손님, 수박이 달지 않으셨으면 다 가지고 오셨어야죠. 거의 다 드신 것 같은데 환불해드리기에는 좀 그렇네요. 뭐라고요? 아, 그럼 나더러 그 무거운 수박을 통으로 들고 오라고요? 어차피 다시 팔지도 못할 건데 제가 왜 팔 아프게 그걸 다 들고 와요? 나머지는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렸으니까 빨리 환불해줘요. 그래도 저는 그 손님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간혹 가다 보면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손님, 성격도 남의 말을 무시하고 자기 할 말만 하는 그런 부류로 보이더라고요. 저는 뭐라고 대답할까 생각하고 있는데 아빠가 돈통에서 10,000원짜리 지폐를 2장 꺼내시며 아이고 죄송합니다. 수박이 달달하다고 물건을 받아왔는데 아닌 것도 있었나 봐요. 환불해 드릴 테니 다음에 또 찾아주십시오.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여자 손님은 진작 그래야죠. 이 사람 아저씨 딸이에요? 손님한테 죄송하다는 말도 안 하고 뻣뻣하게 서 있는 꼴을 보니 사회생활 하기 힘드시겠어요. 라는 말을 남기고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저는 하도 기가 막혀서 아빠한테 아빠, 환불을 왜 해줘? 누가 봐도 다 먹고 환불하러 온 게 뻔한데 라며 볼멘 소리를 하자 에이 됐어. 어떻게 사람이 다 똑같을 수 있겠냐. 이런 손님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넘겨버려라. 라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셨답니다. 저는 조금 전 봤던 진상 손님이 다신 과일 사러 오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아빠의 말대로 머릿속에서 지워버렸어요. 그런데 얼마 뒤 퇴근하고 아빠의 가게를 들렀는데 표정이 좋지 않아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아빠는 아무 일도 아니라고 입을 닫으셨지만 제가 귀찮을 정도로 코치코치 캐묻자 결국 실토하시더라고요. 그게 말이다. 얼마 전에 수박 환불한 여자 손님 알지? 한 일주일 전에 귤 한 박스를 내 가게에서 사갔는데 오늘 찾아왔더라고. 썩은 귤 3개를 가지고 와서 나에게 보여주며 왜 썩은 귤을 팔았냐고 따지더구나. 그래서 귤은 빨리 먹지 않으면 썩는 게 당연하다고 말하고 환불을 거절했단다. 그 손님은 불만 섞인 목소리로 이렇게 나오면 재미없을 거라고 하며 돌아갔지. 그리고 2시간 뒤에 문자 한 통을 받았는데 어느 인터넷 사이트 주소더라고. 난 아무 생각 없이 클릭해서 들어가 봤더니 그 여자가 운영하는 블로그였어. 그런데 거기에 내 과일 가게 이름으로 글과 사진이 올라가 있더구나.
썩은 귤 한 박스 사진을 판 몰상식한 업주라는 제목으로 말이야. 사진을 어디서 가져왔는지 모르지만 내가 판 귤은 분명히 아니었어. 정말 억울했지.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댓글에 내 가게와 나를 욕하는 사람들이 수백 명이나 되더라고. 저는 아빠의 말을 듣자 부하가 치밀었어요. 아빠는 말로만 듣던 진상 손님의 덫에 걸리고 만 거죠.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바로 전화가 오더라고. 자기가 파워블로그인가 뭔가라며 가게 문 닫고 싶지 않으면 당장 환불하고 정신적 위자료까지 달라고 하더구나. 그래서 나로서는 인터넷 글이 빨리 지워져야 한다고 생각해서 귤 3박스 값으로 물어줬어. 그제야 인터넷에 올라간 게시물을 지우더라고. 근데 걱정이야. 돈 몇 푼 나간 건 상관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허위 사실을 진짜라고 착각하고 내 가게를 비난하고 찾지 않을까봐 말이야. 저는 진상 손님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어떻게 아버지 뻘 되는 사람한테 그런 말도 안 되는 협박이나 하고 돈이나 뜯어내다니요. 허위사실 유포로 신고하려고 해도 증거가 이미 사라졌으니 저로서는 아빠를 위로하는 것밖에 해드릴 수가 없었답니다. 아빠, 똥 밟았다고 생각해. 세상에는 도라이로 넘쳐나잖아. 그 여자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으면 다시는 아빠 가게에 오지 않을 거야. 그래, 나도 그 손님이 제발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지만 며칠 뒤 아빠의 얼굴에 근심이 가득해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고 그 여자가 사과와 배를 사갔다고 전했어요. 이번엔 무슨 짓을 했어? 또 블로그에 올리고 헛소리라도 한 거야? 아니, 이번에는 아침에 사과와 배를 사가지고 갔는데 저녁에 먹지 않은 상태로 가지고 왔어. 그나마 다행이네. 먹지 않고 가져왔으니 다시 팔면 되잖아. 제 물음에 아빠는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게 말이야. 가게에서 사간 사과와 배의 윗동이 모두 잘려있는 상태로 가져왔어. 보아하니 제사를 지내고 그대로 가지고 와서 환불해달라고 하는 모양이더라. 저는 제 두 귀를 의심했습니다. 세상에 이게 말이나 되나요? 과일의 윗동을 잘라내고 제사상에 올린 걸 환불하는 사람이 있나요? 저는 분노가 솟구쳐 그래서 그냥 환불해줬다고요? 라고 아빠한테 화를 냈습니다. 그럼 어쩌냐? 먹지 않았으니 무조건 환불해달라는데 게다가 자기는 아파트 동대표를 하고 있어 소문내서 망하게 해줄 수 있다고 하더라. 입소문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고 싶으면 환불을 거절하라고 나에게 경고했어. 나로서는 대책이 없으니까 급한 불 끈다고 생각하고 환불해서 돌려보냈지. 그 손님에 대해 들으면 들을수록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화를 내지 못하는 아빠 성격을 알고 제대로 이용해 먹으려고 술수를 부리는 시궁창 안에 쥐가 더라고요. 게다가 더 기가 막힌 건 과일 가게에 올 때 항상 자기 아들을 데리고 온다네요. 애가 뭘 보고 배울지, 나중에 장래가 어떻게 될지 안 봐도 비디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그 손님은 더 대담해졌답니다. 아빠 가게에서 포도 한 박스를 사갔는데 그 안에 벌레가 들어있는 사진을 찍어 보내고 더러워서 다 버렸다며 계좌번호 주며 입금하라고 일렀대요. 게다가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데 비용과 수고를 더해 포도를 사간 값보다 2배를 더 달라고 했답니다. 더불어 소비자 보호센터에 고발당하기 싫으면 장사 똑바로 하라고 훈계까지 들었다네요. 저는 이렇게 연속되는 진상짓에 참지 못하고 경찰서에 신고를 하러 갔어요. 그동안 그 손님의 짓을 낱낱이 이야기했죠. 그런데 경찰관은 이런 일은 경찰이 나서기에 애매하다고 답했어요. 좋게 좋게 넘어가는 게 최선이라고 말 같지도 않은 조언을 해주더라고요. 그제야 알았죠. 자영업자들이 진상들에게 꼼짝하지 못하고 당하고 사는 이유를 말이에요. 아무도 나서서 해결해줄 방안을 주지 않으니 저희 아빠 같은 사람들이 넘쳐나게 된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무개념 손님은 진상짓을 계속 이어갔어요. 맛있고 달다고 자두를 사갔는데 너무 시다면서 아빠한테 소비자를 속여서 팔았으니 환불해달라고 하기도 했고
바나나를 사갔는데 사흘 만에 껍질이 까맣게 변했다며 품질이 너무 안 좋다며 환불을 받았다네요. 아니, 바나나 껍질은 원래 색이 변하는 거 아닌가요? 이걸 듣는 여러분도 기가 막히시죠? 저도 이 모든 게 소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이런 손님이 아주 많이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빠는 그 손님이 제발 가게에 와서 과일을 사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매일 걱정의 말씀을 하셨어요. 하지만 그녀는 일주일이나 열흘에 한 번은 꼭 들른답니다. 정말이지. 거지근성으로 똘똘 뭉쳐진 벌레만도 못한 여자였다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손님은 아빠 가게에 들러 파인애플 하나 사갔답니다. 여전히 아빠는 걱정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셨는데, 이번에는 손님이 아들을 데리고 직접 가게에 찾아왔답니다. 자기 아들이 파인애플 껍데기에 찔려 손을 다쳤다며 변상하라고 했대요. 그 꼬마 검지손가락에 데일밴드 하나 붙여와서 그 난리를 시작했답니다. 이에 아빠는 그건 판매자 잘못이 아니라고 했더니 파인애플 팔기 전에 주의사항을 말해준 적이 있냐며 당장 파인애플 값과 치료비를 입금하라고 명령조로 말했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비자 보호센터에 고발하고 인터넷에 올려 망신과 가게 문을 닫게 해주겠다면서 말이죠. 이에 아빠는 주변 시선도 있고 괜히 시끄러워지는 걸 막으려고 또 속수무책으로 당하셨어요. 그런데 손님은 거기서 끝내지 않고 서비스로 받아갈 과일이 없냐고 뻔뻔하게 물었다네요. 아빠는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었지만 진상의 입마감을 위해 비싼 키위 한 상자를 건네주었답니다. 그렇게 손님을 달래서 보낸 아빠는 더는 아무 일이 없길 기도했대요. 그런데 그날 늦은 밤 아빠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저는 잘 시간이 아니어서 아빠의 목소리에 안방문을 열고 귀를 기울였답니다. 그 전화의 목소리는 그 손님이었고 저희 아빠가 서비스로 준 키위를 자기 아들이 먹고 탈이나 응급실에 있다는 전화였어요. 어찌나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던지 안방 앞에 서 있는 제 귀에 다 들릴 정도였답니다. 이윽고 저와 아빠는 차를 타고 나가 응급실로 갔어요. 그리고 손님의 아들이 진짜 입원해 있는 모습을 보았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손님? 그 키를 먹고 탈이 난 게 분명한가요? 분명 싱싱하고 좋은 물건이었다고요. 아빠가 해명하자 그 여자가 말문을 열었습니다. 우리 애가 키위를 먹고 나서 설사에 구토까지 했어요. 게다가 혀까지 부어서 말도 못하는 상태라고요. 그리고 옆에 있던 간호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키위 알레르기 때문에 일으킨 반응입니다. 이 아이는 키위 알레르기가 있어서 절대 먹으면 안 돼요. 저는 상황 파악이 되어 손님에게 말했습니다. 저기, 아드님이 이렇게 아픈 건 정말 안 됐어요. 어린애가 얼마나 아팠겠어요. 하지만 저희 아빠가 손님 아들한테 키위 알레르기가 있을 줄 어떻게 아시겠어요? 저희에게 치료비를 달라는 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봐요. 마트에서 땅콩을 하나 사더라도 포장지에 알레르기 유발이 있을 수 있다고 경고문이 붙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서비스 받은 키위 박스에는 아무런 경고가 쓰여 있지 않았다고요. 그러니 당연히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성분이 없을 거라 생각했죠. 그리고 내가 돈 주고 사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저 아저씨가 억지로 손에 쥐어줘서 이렇게 된 건데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 여자의 논리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자기 아들이 키위를 처음 먹고 그렇게 된 게 모두 저희 아빠 탓으로 몰고 가는데 정말이지 말이 통하지 않는 손님 그 자체였어요. 게다가 한술 더 떠 소비자협회에 전화해서 물어봤다며 자기가 보상받아야 하는 게 마땅하다고 우기더라고요. 저는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곰곰이 생각했지만 제대로 물린 진상이라 앞으로도 계속 이 같은 짓을 멈추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전 손님의 눈을 똑바로 보고 전했어요. 손님, 치료비 제가 다 물어드릴게요. 대신 앞으로 저희 아빠 가게에 오지 마세요. 그게 제가 보상해드리는 조건입니다. 뭐라고요? 지금 소비자의 권리를 막겠다는 겁니까? 이 사람들 안 되겠네. 제대로 망해봐야 정신을 차리지. 나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동네방네 소문내고 인터넷에도 올리고 소비자협회에도 고발할 거라고. 이 무식한 것들아. 손님의 말에 저도 흥분했습니다. 무식? 무식은 당신이 하는 짓이 무식이야.
당신한테 과일 팔지 않을 거니까 그런 줄 알아. 그리고 소문을 내고 인터넷에 올린다고? 해봐. 허위사실 유포죄로 신고해버릴 테니까. 아빠는 제 말을 듣고 저를 말리지 않았어요. 매번 허허하며 사람 좋은 인상을 짓는 분이 얼마나 스트레스가 심했으면 그러셨을지 가늠조차 되지 않았답니다. 여하튼 저는 치료비를 물어주고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해주고 돌아왔어요. 아빠에겐 앞으로 그 손님을 절대 손님으로 받지 말라고 일렀고요. 그렇게 그 손님의 발길은 끊겼어요. 창피한 걸 알아서인지 이제 진상짓이 통하지 않을 걸 예상했는지 다행스럽게도 아빠의 가게에 나타나지 않았답니다. 하지만 그동안 쌓였던 아빠의 스트레스는 극에 달하게 되었고 이를 해결 못해 결국 정신과에 가셨어요. 그곳엔 스트레스를 파악하는 기계가 있었는데 의사 선생님이 최고치에 달한다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렇게 마음이 안 좋냐고 물으셨답니다. 아빠는 있는 사실을 털어놓고 선생님과 상담을 하고 약까지 처방받으셨어요. 아빠는 2주일에 한 번은 꼭 정신과에 가셨고 마음의 상처를 가라앉히려고 무던히 노력하셨답니다. 그렇게 그 손님에 대한 기억을 조금씩 잊어가기 시작했어요. 마음의 여유를 찾은 아빠는 과일 가게와 집을 오가시며 바쁘고 보람된 하루를 보내셨답니다. 아빠는 신경 쓸 일이 사라지니 저에게 관심을 두셨어요. 한동안 하지 않으셨던 결혼 잔소리가 시작된 거죠. 아빠는 더 늦기 전에 시집을 가야 한다고 보채셨답니다. 그래서 저도 남자친구에게 결혼에 대해 한번 떠봤어요. 저와 언제쯤 결혼할지 궁금하기도 했으니까요. 그러자 그는 1년 안에 프로포즈할 계획이었다고 말하더라고요. 이에 기분 좋아진 저는 아빠한테 1년 뒤에 시집 갈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전했고 아빠는 오랜만에 활짝 핀 미소를 보이셨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저와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는 남자친구가 절친한 형식 씨에게 여자친구가 생겼다며 같이 만나자고 했답니다. 형식 씨는 저와도 허물없이 잘 지내는 사이였는데 이혼의 아픔을 가지고 있어 수년간 솔로로 지냈거든요. 직업도 회계사에 집안도 빵빵해서 혼자 살기에는 너무 아까운 분이었어요. 그런데 제 남자친구가 형식 씨의 여자친구를 만나봤는데 천사 같은 사람이라며 형식 씨와 천생연분이 될 것 같다고 귀에 딱지가 않도록 칭찬을 해댔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자는 여자가 봐야 안다고 말하며 약속을 잡게 되었어요. 며칠 뒤 저와 남자친구 그리고 형식 씨는 카페에 앉아 형식 씨의 여자친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찌나 칭찬을 많이 하던지 저까지 빠져들었다니까요. 그런데 그 천사 같은 여자는 조금 늦는다고 연락이 왔고 저희 셋은 화제를 돌려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지아야, 그 진상 어떻게 됐어? 이제 아버님 가게에 발끄는 거 맞지? 말도 마. 그 무개념 손님 때문에 우리 아빠 정신과 다니고 계셔. 내가 상황은 다 말해줬었지. 저희 대화를 듣자 형식 씨가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제 남자친구는 미주알 고주알 일러 바치듯 그동안의 일들을 말해주었답니다. 뭐? 진짜 진상이네. 자기 아들이 키위 알레르기로 병원에 입원했다고 키위 서비스를 준 지아씨 아버지한테 치료비를 요구했다고? 와, 진짜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야? 아휴, 정말 세상이 미쳐가는구나. 어떤 여자인지 얼굴 한번 보고 싶다. 그런 말 마세요, 형식 씨. 눈 버릴 일 있어요. 형식 씨처럼 순진한 분은 그런 여자 만나면 절대 안 돼요. 그런데 여자친구분은 많이 늦으시네요. 천사 같은 분이라고 하니 기대가 엄청 되는걸요? 그러자 형식 씨는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다며 주머니에서 반지까지 꺼내어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제 남자친구는 저희보다 먼저 결혼하면 안 된다고 너스레를 떨었고 분위기 좋은 대화가 계속해서 이어졌어요. 이윽고 카페 안에 구두 소리가 들려왔고 형식 씨가 제 뒤로 걸어오는 여자를 보고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제야 그 천사가 나타난 거죠. 저는 예의 있게 인사하려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녀와 마주서서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전 김정화라고 해요. 네, 반가워요. 저는 그 천사의 얼굴을 보고 말을 잇지 못했어요. 눈부시게 아름다운 천사라고 이야기했던 그녀의 얼굴에 저 역시 놀라고 말았거든요.
하지만 저의 놀람은 다른 의미였습니다. 그녀 역시 저를 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형식 씨, 그리고 자기야, 이분이 형식 씨가 만난다는 그분이야? 천사라고 했던. 두 남자는 제 표정을 잘못 파악하고 말했어요. 자기도 놀랐구나. 정말 예쁘시지? 마음씨도 얼마나 착하신지 몰라. 지아 씨가 그렇게 반응하니 기분 좋은데요? 저는 한숨을 푹 쉬고 두 남자를 내려다보았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 이야기했던 진상 이야기의 주인공이 바로 이 여자예요. 그러자 제 남자친구가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정아 씨가 그럴 리가 있나? 자기가 잘못 본 거겠지. 라고 반문했고 형식 씨 역시 미소를 띠며 고개를 흔들었어요. 맞다고요. 이 여자가 우리 아빠 정신과에 다니게 만든 장본인이라고요. 맨날 아들내미 달고 다니더니 오늘은 혼자 왔네요. 제 말에 천사이자 손님인 여자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어요. 두 남자가 계속해서 그 여자에게 아니지, 아니죠 하며 물어도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답니다. 그러자 손님은 저기 사람을 잘못 보셨나 본데요. 저는 그쪽을 처음 뵙는데요. 라고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저는 어이가 없어서 이봐요, 김정아 씨. 내가 증거라도 들이밀면 이실직고 하실래요? 내가 당신 아들 치료비로 이체해준 통장 내역서를 보여줄까요? 거기에 손님인 당신 이름 석자가 박혀 있다고요. 라고 의기양양하고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저는 그 내역서를 핸드폰 화면에 띄우고 남자친구에게 전해주었어요. 그러자 형식 씨와 둘이 긴가민가한 표정으로 그 여자를 바라보았어요. 이윽고 더는 숨기는 게 의미 없다고 생각한 천사는 본 모습인 진상의 얼굴로 바뀌어 아이씨 재수 없으려니까 내가 진상이라고? 그럼 너는 뭐가 잘났는데? 너네 가게에서 파는 과일은 죄다 쓰레기잖아. 거지 같은 속으로 해서 장사하면 손님 귀한 줄 알아야지. 라고 말했습니다. 뭐? 쓰레기? 우리 과일 다 처먹고 껍데기만 가져와서 환불해달라는 진상 따위가 어디서 막말이야. 그리고 너 같은 시궁창 쥐 같은 게 어떻게 형식 씨를 꼬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라도 진짜 네 모습을 알게 돼서 다행이다. 이 벌레만도 못한 인간아. 흠, 닥쳐. 애비나 딸내미나 무식한 건 똑같네. 누가 부녀 사이 아니랄까봐. 그러자 두 남자는 입을 떡 하고 벌리며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이봐요 정아씨, 무슨 말을 그따위로 합니까? 저희가 사람을 잘못 봐도 한참을 잘못 봤네요. 형식아, 너 이 여자 만나는 거 다시 아니, 당장 헤어져. 그게 정아야, 너 왜 그래? 말투가 그게 뭐야? 너 이런 애 아니잖아. 그러자 그 진상은 긴 머리를 뒤로 넘기며 돈 좀 있어서 물었더니 나가리 되게 생겼네. 다 된 밥에 콧 빠뜨리게 생겼잖아. 너 때문에 이게 뭐야? 네 애비가 남 인생에 막 끼어들라고 그렇게 가르치디? 하고 저에게 소리쳤습니다. 그래서 전 지금껏 참아온 분노를 제 손에 실어 그 여자의 뺨에 적중했어요. 짝! 소리가 카페를 울려 퍼질 만큼 세게 강타했죠. 속이 후련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여자 역시 제 뺨을 날리려고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형식 씨가 그녀의 손을 잡아챘고 카페에서 끌고 나가다시피 했어요. 상황은 그렇게 마무리되었고 형식 씨는 그 여자와 바로 헤어졌다고 전했고요. 그런 여자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며 저 아니었으면 속아서 결혼할 뻔했다고 고마움까지 보였어요. 저는 그 손님이 뭐하는 여자냐고 형식 씨에게 물었고 카페를 운영하는 사장이라는 걸 알게 되었답니다. 아니, 지도 자영업자면서 어떻게 같은 입장에 있는 저희 아빠에게 그런 식으로 갑질을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마음 같아선 그 카페로 찾아가 진상을 부려볼까 생각했는데 그 여자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 그런 짓은 하지 않기로 했네요. 그리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열심히 일하고 아빠를 도우며 지내고 있었어요. 무탈한 하루가 얼마나 감사하던지 평소에 모르던 감사함을 느끼며 하루를 보냈네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남자친구가 좋은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프로포즈는 아니었고 그 여자에 대한 소식이었습니다.
그녀는 카페에서 알바생들을 끝없이 괴롭히고 손찌검까지 한 사실이 드러났다네요. 알바생들은 힘을 합치기로 결심해 노동청에 신고를 했고 민사소송으로 고소까지 해서 손님에게 승소해 합의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그 여자의 행실이 소문이 쫙 나는 바람에 손님들의 발이 뚝 끊기고 말았다네요. 결국 얼마 못 가 파리만 끓는 카페를 접고 어디론가 이사를 갔다고 결말을 전해주었답니다. 그 손님이 모든 일은 인과응보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으면 좋겠네요. 반성을 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른들 말로는 사람은 고쳐서 쓰는 게 아니라고 해서 다른 지역에서도 또 다른 분이 피해 당하실까봐 걱정이 듭니다. 어쨌든 저는 그 여자가 나락으로 떨어진 사실을 아빠에게 달려가 미주알 고주알 일러주었고 조금이나마 속이 시원해하는 아빠의 얼굴을 보게 되었어요. 그동안 마음고생했던 날들이 전부 낫지 않았지만 그래도 기분이 한결 좋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 저희 아빠가 겪은 사건을 들려드려 봤는데요. 세상에는 좋은 사람들이 아주 많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덜어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진상짓 하는 사람들은 큰 벌을 받을 거예요. 여기 채널의 구독자분들은 제 사연 속 손님 같은 분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자존심 팔아가며 열심히 살아가는 자영업자들을 따뜻한 시선으로 봐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미소가 그들을 일으키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